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더 트레이드 데스크, TTD라고 많이 부르죠. 이 회사의 인공지능 전략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당신이 저에게 공유해 주신 더 트레이드 데스크 AI, 기회와 리스크 분석이라는 자료, 이걸 바탕으로 이야기할 건데요. 거대 플랫폼들하고는 좀 다른 길을 가는 이 독립 광고 기술 회사가 AI라는 이 강력한 도구를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여기서 어떤 기회를 보고 있는지, 반대로 어떤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더 트레이드 데스크는 구글이나 메타처럼 이렇게 딱 닫힌 생태계, 뭐랄까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이라고 하죠. 그런 곳과는 다르게 좀 더 열린 인터넷 환경, 오픈 웹에서 광고주들이 직접 광고 구매를 관리하게 돕는 그런 독립 플랫폼입니다. 특히 요즘 광고계에서 진짜 뜨거운 감자잖아요. 커넥티드 TV, CTV, 그리고 리테일 미디어. 이 분야에서 투명성하고 광고주 통제권, 이걸 무기로 엄청 빠르게 성장해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딱 들어오면서 이야기가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AI가 뭐랄까 성능을 확 끌어올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아예 광고 시장 판도 자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그림을 한번 같이 풀어가 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분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당신이 주신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더 트레이드 데스크의 AI 기술, 특히 그 코카이라고 하는 핵심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주목받는 생성형 AI 실험들, 이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가능성,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동시에 오픈앱 광고 시장 환경이 변하는 거나 아니면 뭐 거대 플랫폼들하고 경쟁하는 거, 이런 피할 수 없는 위험 요인들을 TTD가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는지 그 전략의 핵심을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이 이 역동적인 기술 변화 속에서 뭐랄까 길을 잃지 않고 가장 중요한 정보, 또 의미 있는 통찰을 딱 얻어가실 수 있도록, 그게 오늘 저희의 임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더 트레이드 데스크 AI 전략의 진짜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코카이 일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 보니까 이게 그냥 기존 시스템 조금 업데이트한 수준이 아니라 광고 구매 프로세스 거의 전방에요. 딥러닝 기술을 완전 전방위적으로 적용한 새로운 운영체제 같다.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입찰 전략부터 예산 배분, 노출 관리까지 거의 모든 단계에 AI가 엄청 깊숙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코카이는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니에요. 광고 집행 방식 자체를 아예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죠.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지점은 코카이의 철학입니다. 이게 뭐냐면 광고 전문가, 그러니까 당신 같은 광고주나 대행사 담당자를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의 능력을 더 키워주는 그런 코파일럿, 보조조종사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접근 방식은 AI가 결국 사람을 다 대체할 거다, 뭐 이런 업계의 일부 시각하고는 좀 다르죠. 아, 보조 조종사. 비유가 재밌네요. 그러니까 광고주가 전략적인 목표, 뭐 캠페인 목표나 KPI 같은 큰 그림을 딱 정해주면 코카이는 사람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엄청난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래 성과까지 예측해서 제일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다 이런 거군요. 마치 그 경험 많은 부기장이 옆에서 복잡한 계기판 정보 싹 읽어주고 계속 변하는 비행 상황에 맞춰서 조종을 도와주는 것처럼요. 정확히 그런 개념입니다. TTD는 그 인간 광고 전문가의 전략적인 통찰력, 경험, 여기에다가 AI의 그 압도적인 데이터 처리 능력, 예측 능력, 이걸 합치는 게 요즘처럼 복잡하고 광고 환경이 막 파편화되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바로 경쟁 플랫폼들하고 TTD를 차별화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접근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코카이 안에 있는 코어 어디언시스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건 캠페인 진행 중에 얻어지는 실제 성과 데이터를 보고 타겟 고객 그룹을 알아서 계속 미세 조정을 해줘요. 사람이 이걸 일일이 데이터 보고 판단하고 수정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근데 이걸 AI가 실시간으로 그냥 처리해버리는 거죠. 와, 진짜 부조종사 역할이네요. 성과 좋은 그룹은 더 공략하고 좀 별로인 그룹은 비중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요. 혹시 다른 예시도 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특히 그 측정 기준이 좀 애매해서 광고주들이 이게 효과가 있나 하고 확신하기 어려웠던 영역들 있잖아요. 여기서 코카이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TV 품질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건 수많은 CTV 채널이랑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지면에 광고를 내는 게 실제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거나 시청자 주목도 면에서 더 효과적인지를 점수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또 리테일 세일즈 인덱스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특정 리테일러 웹사이트나 앱에서 광고를 집행했을 때 그게 실제 매장 방문이나 온라인 구매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그걸 측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지표들은 예전에는 파악하기 진짜 어려웠던 광고 효과를 훨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제시해 주니까 광고주들 신뢰를 얻는 데 아주 결정적이죠. 듣고 보니까 코카이가 단순히 효율성만 높이는 차원이 아니라 광고 효과 측정의 투명성 자체를 높여서 광고주들이 더 확신을 갖고 예산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겠군요. 특히 TTD가 주력하는 분야, CTV나 리테일 미디어에서요. 자료에도 보니까 이미 많은 고객들이 코카이 시스템으로 옮겨가고 있고 곧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한다던데 이게 그냥 뭐 홍보 문구가 아니라 진짜 업무에 깊숙이 들어가는 실용적인 변화다. 이런 증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코카이는 CTV나 리테일 미디어처럼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측정이 아주 필수적인 채널에서 TTD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AI가 어떻게 광고 집행의 정밀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과거에는 좀 불확실했던 영역의 가치를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증명해내는가, 이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결국 TTD가 광고주들한테 우리를 통하면 이렇게 복잡한 채널에서도 성과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는 신뢰를 주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코카이가 현재 TTD AI 전략의 핵심 엔진이라면 생성형 AI는 약간 미래를 향한 좀 흥미로운 실험실 같다. 이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자료에 나온 사례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램브랜드라는 화사랑 협력해서 영상 콘텐츠 안에 제품이나 로고 같은 가상 광고를 아주 자연스럽게 넣는 기술, 이걸 시험 중이라고요. 또 스페이스백이나 버니 스튜디오 같은 파트너들이랑 같이 광고 배너 이미지나 문구를 자동으로 만들거나 막 다양하게 바꾸는 기술, 이것도 개발 중이라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 움직임은요, TTD가 기존의 핵심 사업 영역, 그러니까 광고 지면 구매하고 최적화하는 걸 넘어서요, 광고 크리에이티브, 즉 광고 소재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그 가치 사슬의 더 위쪽으로까지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시도로 봐야 합니다. 단순히 광고를 어디에 누구한테 보여줄까 이걸 결정하는 걸 넘어서 어떤 광고를 보여줄 것인가, 이 문제까지 기술로 해결하겠다, 이런 야심이 보이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생성형 AI 기반 기술들이 성공적으로 잘 안착한다면요, 광고 소재를 기획하고 만들고 또 여러 버전으로 테스트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고객 그룹한테 더 반응이 좋은 이미지나 문구를 AI가 엄청 빠르게 만들어내고 바로 테스트까지 할 수 있다면 광고 성과 최적화 속도가 진짜 훨씬 빨라지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건 곧바로 광고 투자 대비 수익률, ROAS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광고주 입장에서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효과적인 광고 소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TTD 입장에서는 기존의 미디어 구매 수수료 말고도 이런 크리에이티브 관련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와, 이건 단순히 효율성 개선 차원을 넘어서서 TTD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는데요. 광고 집행 수수료뿐만 아니라 이런 고부가 가치 크리에이티브 서비스를 통해서 전체 고객당 평균 수익, ARP라고 하죠, 이걸 높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TTD의 평균 수수료율, 그러니까 광고주가 집행하는 광고비 대비 TTD가 가져가는 수익 비율, 이걸 높이고 전체적인 투자 대비 수익성을 개선할 상당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현재 광고 집행 최적화 엔진인 코칼, 그리고 미래의 크리에이티브 최적화 도구가 될 생성형 AI 기술, 이 두 개가 성공적으로 결합되면 정말 엄청난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깔려 있는 거죠. TTD가 단순한 기술 플랫폼을 넘어서 광고 전략 전체를 아우르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려는 큰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니겠죠. AI 기술 발전이 오히려 TTD 같은 독립 플랫폼에게는 예상치 못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특히 검색 엔진 시장의 변화, 구체적으로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검색 서비스 확산이 큰 문제로 거론되고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바로 그 점이 현재 TTD를 포함해서 독립 광고기술 회사들이 직면한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 요인 중 하나입니다. 생성형 AI, 예를 들면 대화형 챗봇이나 AI가 요약해주는 기능을 가진 검색 엔진들 있잖아요. 이게 점점 더 똑똑해지고 쓰기 편해지면서 사용자들이 정보를 얻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궁금한 거 있으면 검색해서 웹사이트 링크 여러 개 클릭하면서 정보 찾아다녔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검색 결과 페이지 자체에서 AI가 주는 답을 바로 얻거는 챗봇하고 대화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개별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횟수 자체가 줄겠네요. 언론사 사이트나 정보 주는 블로그 같은 곳들 말이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뉴스 매체, 블로그, 전문 정보 사이트 같은 소위 오픈 웹, 그러니까 특정 거대 플랫폼에 묶여있지 않은 독립적인 웹사이트들, 이쪽 트래픽 감소로 바로 이어질 수 있어요. 웹사이트 방문자 수가 줄면 이 퍼블리셔들,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팔 수 있는 광고 지면, 즉 광고 인벤토리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광고를 실을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줄어든다. 그럼 TTD 같은 광고 구매 플랫폼 입장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선 좋은 광고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확보하려는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광고 단가, 특히 CPM, 1000번 노출당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TTD 같은 독립 플랫폼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더 비싼 돈을 내야만 원하는 광고 노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이건 결국 광고 캠페인의 비용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자체가 자체적으로 광고 상품을 만들고 막 고도화하기 시작하면 광고주들 예산이 아예 그 새로운 검색 생태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릴 위험도 배제할 수 없어요. 오픈 웹으로 가야 할 광고 예산 파이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TTD가 활동하는 주 무대인 오픈 웹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심각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죠. 와, 정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TTD는 이런 거대한 흐름에 어떻게 맞서고 있나요?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TTD도 역시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핵심적인 방어 전략은 크게 두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그 검색 트래픽 변화 영향에서 비교적 좀 자유로운 광고 채널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커넥티드 TV, CTV하고 리테일 미디어죠. CTV 광고는 전통적인 TV 광고처럼 브랜드 이미지 만들고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고 또 큰 화면으로 보니까 좀 프리미엄한 시청 경험을 주잖아요. 그래서 광고주들이 기꺼이 예산을 쓰려는 경향이 있어요. 검색하고는 좀 다른 시청 행태를 기반으로 하니까요. 리테일 미디어는요? 그건 어떤가요? 리테일 미디어는 이제 월마트나 타겟 같은 큰 유통업체들이 자기들 웹사이트나 앱, 심지어 오프라인 매장한 디지털 스크린 같은 걸 활용해서 파는 광고를 말하는데요. 이 채널의 최대 장점은 그 유통업체가 가진 실제 구매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성과를 아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구매 가능성 높은 고객한테 정교하게 타겟팅할 수 있다는 거죠. 광고주 입장에서는 내 광고비가 실제 매출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신뢰도가 아주 높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코카이, 그 향상된 측정 기능들, 이게 바로 이 CTV하고 리테일 미디어 채널에서의 광고 집행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요. 당신 같은 광고주나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TTD 전체 매출에서 CTV랑 리테일 미디어 비중이 계속 늘고 있는지, 이게 TTD 방어 전략이 잘 먹히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검색 의존도가 낮은 채널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거 말고 다른 방어 전략도 있나요? 오픈앱 자체를 아예 포기할 수는 없을 텐데요. TTD가 자체 기준으로 엄선한 고품질의 프리미엄 광고 지면만 딱 골라서 광고주에게 제공하겠다. 이런 접근이에요. 예를 들어 Sellers and Publishers 500 플러스, SP500 플러스 같은 프로그램이 대표적인데요. 이건 TTD가 직접 검증한 상위 약 500개 정도의 우수 퍼블리셔들이 제공하는 광고 지면처럼 브랜드 이미지 안전하고 광고 사기 위험은 낮고 실제로 사용자 눈에 잘 띄는 그런 효과적인 인벤토리만 모아서 제공하려는 노력인 거죠. 단순히 좋은 광고 자리만 모으는 것 말고 기술적인 노력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있겠죠. 그럼요. 여기에 오번 패스 같은 기술을 결합해서 광고가 최종 사용자한테 전달되기까지 그 복잡한 중간 경로를
단순화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요. 이걸로 불필요한 중간 수수료 줄이고 광고 효율 높이는 거고요. 또 개인정보 보호가 점점 중요해지니까 쿠키 없는 시대를 대비해서 UID2, Unified ID 2.0 같은 새로운 사용자 식별 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는 존중하면서도 그래도 관련성 높은 광고를 전달하고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거고요. 코카이 알고리즘 자체가 이런 프리미엄 인벤토리의 품질이나 성과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학습하게 만들면 시스템 스스로가 더 좋은 광고 자리 위주로 예산을 쓰도록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즉, AI를 활용해서 공급망의 품질 관리까지 자동화하겠다, 이런 시도인 셈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주의 깊게 봐야 할 또 다른 포인트는 바로 이 UID2 같은 대안 식별 기술이 시장에서 얼마나 잘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TTD가 확보한 프리미엄 광고 지면의 수익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결국 TTD가 거대 플랫폼들하고 차별화되는 그 지점. 그러니까 광고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광고주한테 더 많은 통제권을 준다는 그 핵심 가치. 이걸 AI 시대에도 계속해서 강화하는 게 관건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TTD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 광고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블랙박스를 최소화하겠다. 광고 성과 보고서 언제든 광고주 당신이 직접 검증할 수 있게 하겠다. 다양한 광고 채널과 전략 조합을 쉽고 빠르게 테스트해 볼 수 있게 지원하겠다. 특히 CTV나 리테일 미디어처럼 성과 측정이 복잡하고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영역에서 투명한 품질 지표하고 실제 비즈니스 결과, 예를 들면 매출 증대에 대한 기여도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면 이건 거대 플랫폼들이 쉽게 주지 못하는 강력한 신뢰라는 자산을 TTD에게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 신뢰는 단순히 단기적인 광고 효율성 경쟁, 이걸 넘어서 장기적으로 광고주들이 더 많은 예산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구글이나 메타 같은 거대 플랫폼들하고의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쪽도 자체적인 AI 기술, 특히 생성형 AI를 광고 시스템이랑 결합해서 사용자들을 자기들 생태계 안에 더 강력하게 묶어두려고 할 텐데요. 광고 예산을 둘러싼 경쟁이 더 노골화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데이터 규모나 다양성, 전 세계적인 사용자 도달 범위, 그리고 신기술 개발하고 적용하는 속도, 이런 면에서 구글이나 메타 같은 거대 플랫폼들이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건 TTD 같은 독립 플랫폼에게는 분명히 좀 버거운 도전 과제입니다. TTD의 대응책은 결국 앞에서 저희가 이야기 나눈 여러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조합하고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특정 플랫폼 생태계에 묶이지 않고 다양한 광고 채널, CTV, 리테일, 오디오, 5개 광고 등등 하고 데이터 소스들을 광고주 목표에 맞춰서 최적으로 조합하고 지휘하는 역할, 메타 오케스트레이터로서의 역할을 더 확고히 하는 전략이죠. 즉, 독립성, 투명성, 여러 채널을 최적화하는 역량, 엄선된 프리미엄 공급망 확보, 그리고 업계 전반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동 측정 기준 제시, 이런 것들을 통해 차별화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딱 단정하기는 어렵겠네요. 분석 자료에서도 여러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접 자료에서는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코카의 성능 개선 효과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CTV와 리테일 미디어의 가파른 성장이 오픈 웹 광고 시장 위축을 충분히 상쇄하고 더 나아가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크리에이티브 자동화 기술까지 성공적으로 상용화되는 경우, 이러면 TTD는 높은 성장률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겠죠. 반면에 균형 시나리오는 오픈웹 축소와 생성형 검색 내 광고 시장 성장이 TTD 성장에 일부 부담은 주지만 TTD가 프리미엄 공급망 확보하고 특정 투명성 강화를 통해서 핵심 고객층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경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는 생성형 AI 검색의 상업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서 오픈웹 기반의 독립 DSP 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되고 광고 단가는 막 급등하고 양질의 인벤토리는 부족해지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TTD의 성장과 수익성 모두 상당한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당신 같은 학습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이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뭐 핵심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관전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우선 코카이 시스템 도입률이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실제 광고 성과 개선, 예를 들면 ROAS 증가나 CPM 효율화 같은 걸로 이어지는 데이터가 꾸준히 발표되는지 이걸 확인해야 하고요. 또 아까 강조했듯이 TTD 전체 매출에서 CTV랑 리테일 미디어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도 아주 중요한 추세선입니다. 프리미엄 광고 지면 확보 전략 관련해서는 그 인벤토리 물량이 얼마나 확보되는지, 또 실제 수익성은 어떻게 변하는지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오픈앱 광고 시장 전체의 변화, 그러니까 전체 인벤토리 규모 변화나 평균 광고 단가 추세, 광고 노출률 변화 같은 거시적인 지표들도 TTD 사업 환경에 직접 영향을 주니까 주시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요. 어떤 걸 봐야 할까요? 생성형 AI 기반의 그 크리에이티브 자동화 도구들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빠르게 개발되고 실제 고객들한테 퍼지는지, 그리고 이게 TTD의 고객당 평균 수익, AR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지 이걸 살펴보는 게 흥미로울 겁니다. 또 쿠키 없는 시대를 맞아서 UID2 같은 사용자 식별 기술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시장 표준으로 자리 잡는지 이것도 TTD의 미래 경쟁력이 아주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경쟁 환경 측면에서는 구글이나 메타 같은 거대 플랫폼들이 자체 AI 기반 광고 상품, 특히 생성형 AI 결합 상품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내놓고 시장에 침투시키는지 이걸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TTD의 미래 경로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결국 TTD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위험 요인을 미리미리 관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이 계속 필요하겠군요. 분석 자료에서도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분석 자료는 TTD가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가지려면 몇 가지 전략적 방향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하는데요. 채널 측면에서는 CTV, 리테일 미디어뿐만 아니라 디지털 오디오나 디지털 5개 광고, DOH 같이 검색 트래픽 변화에 상대적으로 좀 덜 민감한 채널 비중을 전략적으로 늘려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하고요. 공급망 측면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프리미엄 퍼블리셔들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계약을 통해서 양질의 인벤토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가격 변동성도 관리해야 합니다. 측정 및 분석 쪽에서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결합해서 광고 효과에 대한 신뢰성 있는 증거 체계를 더 강화하고 특히 UID2 등을 활용한 사용자 식별 정확도를 핵심 성과 지표로 삼아서 계속 개선해야 하고요. 크리에이티브 영역에서는 개발 중인 생성형 AI 도구들을 실제 광고 운영 워크플로우에 매끄럽게 통합하고 더 정교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광고 소재 테스트랑 최적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유통사나 주요 CTV 방송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더 공고히 해서 양질의 데이터와 광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네. 오늘 더 트레이드 데스크의 AI 전략을 정말 깊이 파고들면서 광고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아주 생생하게 엿볼 수 있었습니다. 코카이라는 강력한 AI 엔진으로 효율성과 투명성을 모티려는 노력, 또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기술로 크리에이티브 영역까지 넘보는 야심, 그러면서 동시에 오픈웹 환경 변화와 거대 플랫폼들의 거센 도전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AI는 조의 트레이드 데스크에게 분명히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잠재적인 위협, 그야말로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앞으로의 성패는 결국 CTV와 리테일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사업 다각화, 엄선된 프리미엄 공급망 확보 전략, 데이터 기반의 신뢰할 수 있는 측정 기준 제시 능력, 그리고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기술적 혁신과 운영 효율성 극대화, 여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한 1, 2년 동안 이 핵심 전략들이 시장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구현되고 또 급변하는 외부 환경 변화에 얼마나 민첩하게 대응하는지, 이게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AI가 광고 생태계 전체를 재편하고 있는 이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더 트레이드 데스크 같은 독립적인 기술 플랫폼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고유한 가치를 증명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단순히 기술적인 효율성을 넘어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신뢰라는 그 무형의 가치를 어떻게 기술로 구현하고 그것을 시장의 표준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만의 질문을 던져보고 그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 역시 매우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